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합격자 사례 발표를 맡게 된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24학번 재학생 박지빈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가 가톨릭대학교에 오기까지의 과정과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제 발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자기소개, 전공적합성, 생활기록부 팁, 면접 팁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간단히 제 자기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가톨릭대학교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 24학번으로 재학 중이며 가톨릭대학교 입학처 소속 기관동아리 나라가대 24기로 활동 중입니다. 저는 서울 소재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6개의 수시 카드 중 5개는 학생부 종합전형, 1개는 교과전형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톨릭대학교에는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3년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모든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세요. 네, 다음으론 전공적합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적합성은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인데요. 이 전공적합성을 제 생기부에 어떻게 드러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동아리 활동입니다. 저는 3년 동안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전공적합성을 보여주었는데요. 2학년 때는 생명과학부에 들어 다양한 실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공계 학생분들께는 실험 활동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실험 활동이 많을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의미하는 실험 활동은 고난도의 수준의 실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실험을 설계해보고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수학과학 융합탐구반에 들어 더 전공 심화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 관심 분야를 탐색할 수 있었고 전공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 참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여러분이 3년간 배우는 모든 과목은 여러분의 전공적합성을 드러내기 매우 좋은 기회인데요. 각 과목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업 내용에 그치지 말고 그 내용을 자신의 전공과 연결해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런 고민이 자신의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더욱 풍부하고 창의적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로활동과 자율활동입니다. 이 2시간 모두 전공적합성을 드러내기에 매우 중요한 기회인데요. 저는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직접 선생님께 제 전공과 관련된 발표 활동을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이고 탐구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한 경험은 제 학생부에서 제가 진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지 그 과정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진로활동과 자율활동 시간을 단순히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시간을 전공 관련 활동을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생활기록부 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탐구활동 꼬리물기입니다. 탐구활동에서 중요한 점은 탐구활동 하나가 단발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점점 심화시키며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저는 학교에서 암 이야기 특강을 수강한 후에 암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주제로 암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암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그쳤지만 그 이후에는 항암제, 연구 현황 등 다양한 심화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암 이야기 특강을 들은 그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꼬리를 물며 심화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이 활동은 주제의 심화와 깊이 그리고 연결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탐구활동 주제가 있다면 그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꼬리를 물며 심화 탐구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나의 진로 교과 세특의 녹여내기입니다. 제가 앞서 많이 언급했다시피 수업 시간에 배운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나의 진로와 연결해 확장학습 후 무엇을 더 알게 되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경험을 예시로 들자면 저는 이공계 진학을 희망했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같이 이과 과목의 세특을 채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문과 과목의 세특을 채우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전공과 그 과목의 연결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 본문이나 독서 지문, 문학 지문을 수학적, 과학적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해결 방식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도 더 연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과목들은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한 모습만 보여줘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기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고 꼼꼼히 노력하는 모습은 어느 전형에서든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적은 과목도 심화 탐구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독서 활동인데요. 독서 활동이 평가 요소에 포함되지 않아 소홀히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책을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은 탐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다양한 책들을 읽고 다양한 탐구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책 전체를 읽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관심 분야라도 발췌해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팁을 한눈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발적이고 성실하며 탐구적인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모든 학업에서 기본이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인터넷 서치가 아닌 책과 논문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서치 또한 중요한 내용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신뢰성이 높은 책과 논문을 활용한다면 탐구 활동의 퀄리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학생분들이 면접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 면접 경험을 통해 여러분에게 맞는 면접 준비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분석하고 질문을 뽑아내야 합니다. 저는 질문이 나올 만한 부분에 모두 형광펜을 치고 문장별로 끊어 읽으며 질문을 뽑아냈습니다. 또한 용어의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용어의 정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면접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질문이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는 따로 정리해 확실히 이해하고 확실히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지, 답지 제작입니다. 자기소개, 학교, 학과 선택 이유, 마무리 말들 등이 포함된 기본 질문과 과목 성적, 리더십, 인성 세 부분으로 나눠 질문을 정리했고 나머지는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며 활동, 과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린 용어 정의는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연습과 많은 모의 면접이 필요한데요. 모의 면접을 통해서 자신의 발성, 말투, 자세, 표정, 제스처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이런 몸과 말의 표현이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의 답을 암기할 때 전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암기를 전체로 할 시 여러분이 면접 때 딱딱하게 로봇처럼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게 되면 편안한 어투로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하지만 유용한 팁 3가지를 정리해 와봤는데요. 처음으로 교수님들의 논문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면접관님들로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의 논문과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비교하면 어디서 질문이 나올지 무척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수님들의 사진을 보고 가는 것인데요. 긴장되는 면접 상황 속에서 얼굴이라도 익히고 가면 훨씬 더 편안하고 마치 옆집 아저씨와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긴장감 해소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평소에 긴장감 해소를 위해 하는 행동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청심환같이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